포항시가 오는 2030년까지 2조 4천억 원을 투자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통령 공약인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폐쇄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원전 지원금 사용 여부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경북 동해안 지자체가 긴급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공약인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폐쇄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전 건설의 대가로 경주시와 영덕, 울진군에 지급된 수천억 원대의 상생기금 사용도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지자체마다 전전긍긍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은 울진의 6개의 원전 외에 4개를 추가로 건설하는 조건으로 울진군의 8개 대안사업비로 2,800억 원을 지급키로 함에 따라 15년간 끌어오던 협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수원이 신한울 3, 4호기의 시공 설계 용역을 중단하면서 원전 건설도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안사업비의 절반을 회수해 가는 건 아닌지 울진군은 말 못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신울진 3, 4호기가 중단된다면은 이거는 정부 정책 변화이기 때문에 울진에 지속적으로 이 선결 조항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주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대가로 받은 지역발전 상생협력기금 1,310억 원 중에 절반 정도 집행했는데 나머지 기금은 제대로 써도 될지 경주시로서는 신경이 쓰입니다. 월성 1호기 폐쇄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합의사항은 이행이 돼야 되죠. 이 돈이 주민들한테 지급이 안 된다라면은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덕군은 더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자율유치 지원금 380억 원을 받아놓고 군의회의 반대로 한 푼도 쓰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시작 단계라 원전 백지화가 상대적으로 쉽고 가동 중인 원전이 없어 사업자가 눈치 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려질 경우에 저희 군에서는 군의회라든지 주민들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 사용을 하도록. 산자부와 한수원은 코앞에 닥친 원전 감축에 몰두할 뿐 지원금에 대해 입장 표명이 없어서 지방정부의 냉가슴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상황실을 가동해 용수개발 사업비 등을 일선 시군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편성된 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20억 원을 시군에 우선 투입해 하천, 굴착 등 용수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경북 지역의 강수량은 159.5mm로 평년 266.5mm의 60% 수준이고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69%로 평년보다 4%포인트가량 낮습니다. 경상북도가 청년 일자리 늘리기 하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와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본뜬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는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2,380명의 도시청년이 시골에 정착할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공모해 3년간 매년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사업은 경상북도와 시군 출자 출연기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주 4일 근무하며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학생 1,300여 명에게 월 120만 원씩 10개월간 160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포함해 청년 일자리 7대 중점 시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늘 대구대에서 청년과 시장, 군수, 대학 총장 등과 청학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가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2조 4천억 원을 투자해 13개 분야별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270여 개 기업이 밀집된 포항 철강산업단지.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원들로 환경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형산강에서 수은이 검출됐고 토지구역 정리와 잇따른 아파트 건설로 환경 수준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포항시가
환경비전 종합계획을 선포했습니다. 환경비전 계획에는 형산강 생태계 조사와 그린웨이와 포항문화의 생태복원, 전기차 확대 보급 등 120여 개 사업이 포함됩니다. 토지, 수질, 대기, 폐기물, 자연환경 등 13개 분야에 약 2조 4천억 원의 사업비로 약 2030년까지 투자해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문재인 정부 방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관리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지역의 10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포항공단 4곳에 대기 측정소를 세우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포항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지역 기업과 대구지방환경청 등 12개 기관 단체와도 협약을 맺고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투자와 신기술 적용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항시의 환경 개선 사업이 실효를 얻기 위해선 지역 기업과 기관 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다시 발생하면서 경주시가 예방적 살처분에 나서는 등 긴급 차단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부산 기장의 양계장에서 토종 닭 500마리를 입식한 경주시 내남면 농장 2곳의 가금류 1,800여 마리를 AI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또 대형 양계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방역차 10여 대를 투입해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도 오골계 농장 방역을 실시하고 7번 국도 주변과 대규모 사육장이 있는 흥해읍 인근에 거점 소독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종식 선언이 무색할 정도로 AI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양성 반응이 나온 농장의 닭이 경북에도 입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국 유일의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이번에도 한 발 앞선 더 강력한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양성 반응이 나온 부산 기장군 닭 농장에서 토종닭 500마리가 지난달 30일 경주의 한 농장으로 입식됐습니다. 구미의 한 토종닭 농가에는 이번 AI의 진원지인 전북 군산 종계농장의 가축 차량이 지난달 2차례 방문한 게 확인됐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이 두 농장의 닭과 오리 2,500여 마리는 모두 매몰 처분했습니다. 지난 3월 사태 때와 달리 비교적 규모가 적은 토종닭 농가에서 AI가 발생했지만 그만큼 관리 체계에 잘 잡히지 않아 방역에는 취약합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산란계와 육계 농장으로의 전파 우려에 방역 당국과 농가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파됐다 그러면 뭐 건 200만 수, 이 일대 하면 200만 수 이상 되겠네. 전국 유일의 AI 청정 지역으로 남아있는 경상북도는 이번에도 한 발 앞서 중앙보다 더 강력한 방역에 나섰습니다. AI 방역 대책본부를 재가동하고 이미 각 시군의 거점 소독 시설과 이동 통제 초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 등의 생닭 유통 금지 외에 위험 단계별로 타 시도의 가금류 반입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매우 지나치게 매우 빠르게 그 대응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예방적 도태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이동되는 어떤 부분들을 막을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AI 양성 반응이 확인된 지역은 6개 시도의 7농가. 최초 신고 농가에서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위기 경보는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방역도 최고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에서 최근 소형 어선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2일 오전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소형 통발 어선이 전복돼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3일 오후에도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레저보트가 전복되면서 3명이 바다에 빠져 구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너울성 파도 예보가 있을 경우 소형 선박은 운항을 자제하고 방파제 인근이나 갯바위 부근에서는 강한 조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17 경주 세계피리축제 만파식적이 오는 9일부터 사흘간 경주에서 열립니다. 오는 9일 경주예술의 전당에서는 일본과 인도, 네팔 등 세계 대표단이 참여하는 세계피리 명인전과 개막 공연이 열리고 주말에는 전국 대금경연대회와 세계 30개국 전통악기 전시 등이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이어집니다. 축제 기간에는 악기 연주 체험과 영상관 운영, 음반 홍보 등 관련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돌, 나무, 흙 건축의 특성과 안전관리 방안이란 주제로 서울과 안동, 경주에서 오는 7일부터 사흘간 국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해 건축문화재의 구조적인 특성과 수리 보존 기술, 내진 방안 등에 대해 현장 조사와 토론을 펼칩니다. 포스코는 정부의 일자리위원회가 정규직 고용 기준을 마련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포스코 사내 직영 계약직은 현재 694명이 있으며 포스코는 정규직 전환 문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기업 현장 지원단은 이달부터 지역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원단은 오는 16일까지 지정된 담당 기업을 방문해 어려움을 직접 듣고 상담과 해결 활동에 나서고 규제 완화 등 해결 방안을 찾아 중앙부처 등의 개선을 건의하고 처리 결과를 기업에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기술과 마케팅, 컨설팅, 금융 분야의 어려운 사항 102건을 발굴해 60.8%에 이르는 62건을 해결했습니다. 오늘 날도 선선하고 공기도 좋았습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저녁부터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념하는 날로 조기를 다는 날입니다. 빨간 날을 맞아서 야외 활동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 미세먼지 농도 오늘만큼 좋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보통 단계로 내려가면서 낮 동안에 활동하시기 참 좋은 날이 예상됩니다. 다만 저녁부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 6시경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비는 다음 날인 6월 7일 12시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 5에서 30mm 정도고요.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6월 7일인 수요일에만 비가 조금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울진은 낮 최고 기온 1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경주도 22도에 머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흐린 하늘이 보이겠고요. 저녁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져서 2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울릉도가 13도, 독도 15도, 한낮에는 울릉도 19도, 독도 17도입니다. 내일 밤 동해상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해상과 동해남부 해상에서 모두 2.5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더워지겠고요. 토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여자축구대회 중 하나인 제25회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대회가 오늘 1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여자축구연맹과 경주시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36개 팀 1000여 명의 초중고, 대학교 선수들이 참가해 조별 토너먼트를 거쳐 우승팀을 가릴 예정입니다. 경주에서는 이 밖에도 올 여름 15살 이하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와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열립니다. 경주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석 달 동안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근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근무반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물놀이객들이 몰리는 경주시 양북면 대종천과 산내면 청룡폭포, 태종계곡 등 5곳에 대해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박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이 강구되고 있지만 보상은 미미합니다. 농림식품부는 농업재 복구비 지원 현실화와 국비 외에 지자체 예산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병해 예방약제와 생육촉진제 지원, 비닐하우스용 비닐 절반값 공급, 긴급 무이자 자금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고 경상북도는 별도 예비비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사과는 다른 작목으로 대파가 어렵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우박은 대상이 아닌 데다 재해보험 가입률도 사과는 40% 정도, 밭작물은 거의 없어 경영회생이 쉽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